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줌바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대구 지역 강사도 포함돼 있어 충남도 내 첫 감염 경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줌바를 연결고리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의 뒷북 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5구제가 도입됐습니다. 시행 첫날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등 2기 혁신도시에 대한 대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줌바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엔 대구에서 온 강사도 포함됐는데요. 충남도 내 첫 감염 경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9일 오후 6시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2명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천안과 아산 지역 줌바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그 가족과 지인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도내 코로나19 유입 경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5일 천안 불당동에서 열린 줌바 워크숍에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강사 29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4명을 비롯해 대구 1명, 세종 1명, 강릉 1명, 평택 1명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워크숍 열흘 뒤부터 천안과 아산에서 줌바 강사와 수강생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춰 이날 워크숍이 유입 경로가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확진된 대구 강사와 도내 코로나19 확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워크숍 참석자 중 감염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워크숍에 대한 조사 왜 이제서야 이루어진 건가요? 이 충남에선 초기부터 줌바를 연결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워크숍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워크숍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달 29일 천안의 선별진료소를 찾아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당했고 A씨는 닷새 뒤인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천안시는 지난달 28일 워크숍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도 나흘 뒤에서야 줌바 강사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한 참석자는 대구 지역 강사를 포함해 29명의 명단을 시에 전화로 통보하고 이메일로도 제출했는데 그 후 즉각적인 조사라든지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관과 상의했지만 당시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검사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워크숍 장소도 감염자들의 이동 경로상이 없어 방역을 놓쳤다는 설명입니다. 또 무증상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확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래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채 그분들 대구 분들을 포함해서 이 강사분들 워크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증상자라도 워크숍에 참석했던 모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직전에도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가 확진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있었다지만 약간의 늑장 대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난 겁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일 때문에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구하기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혼란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우체국 판매할 때 1시간 반, 2시간은 서서 그래도 첫날에는 맨 처음에는 5장 샀었는데 그다음은 이제 2장, 1장으로 바뀌어서 그나마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약국마다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금 회기 다 돌았거든요. 회기는 뭐 오전 때는 전부 끝났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아예 물량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와요? 그거 늦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요를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충남 지역에 약국이 없는 읍면동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전체 207개 읍면동 가운데 78곳은 약국이 없고 약방과 약국이 모두 없는 지역도 65곳에 달합니다. 양승조 지사는 접근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의 마스크를 이통장단을 통해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영상회의에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3곳의 휴장 기간을 연장합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인근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상인회와 협의해 임시 휴장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과 광천, 갈산 전통시장의 노점상 휴장은 오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전통시장 상간의 개별 점포는 정상 영업을 이어갑니다. 군은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고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추가 연기했지만 전국 학원과 교습소는 여전히 운영을 이어가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원 권고에도 학원가들은 학습 결손과 강사비, 임대료 등의 경영 문제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학원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교육당국의 휴원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학원과 교습소는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등록만 하면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지도 감독 및 등록 말소의 권한은 있지만 강제로 휴원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산의 어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에 이어 원장과 학생들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선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학원 휴원을 유도하기 위한 으름장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확진자 이동 경로를 따라 미휴원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며 앞으로 담당 인력과 단속 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병원 의료진을 향해 격려와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 기관과 종교단체를 비롯해 개인 사업자, 천안 시민까지 감사와 응원을 담은 각종 후원 물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천주교 목천성당에서 간식을 일일이 포장해 음압병 등으로 보내왔습니다. 지난 5일엔 쌍용동 비전교회에서 도시락 100인분을 준비해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6일 천안시의회에서도 바쁜 의료진들이 간단히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 세트를 보냈습니다. 이날 그리다 꿈카페와 윤기나는 찰밥 대표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수제 딸기우유 80병과 찰밥 5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도 응원 현수막과 함께 간식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단국대병원은 천안 아산 지역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1인실을 다인실로 조정해 최대 12명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재일 병원장은 각계각층의 응원 메시지와 후원 물품이 최일선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등 2기 혁신도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균특법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초 지난 5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는데 처리가 늦어지면서 속을 태웠지만 이튿날 표결을 거쳐 가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파행 등 악재를 딛고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극적으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통과된 것은 우리 183만 명의 대전 충남 도민 시민들이 서명하고 단합되고 화합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낸 이 법은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올해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7월에서 8월 사이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혁신도시가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120여 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2기 혁신도시 사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남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해왔다며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20곳 정도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은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충청남도도 도조례로서 지방세도 한 5년간 100% 감면하고 2년 정도에 한 50% 감면함으로써 이분들이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해양과 에너지, 농업 등 도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와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해 충남 지역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서해안권의 국가 기관 산업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돼 있는 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융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거나요. 또 서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나 어떤 미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산하의 어떤 기술들, 기관들. 인구 증가와 지역 인재 채용,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64만 4천여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민 100명당 평균 30건을 신고해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49초에 한 건꼴로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구급 신고가 1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신고와 화재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인공지능 국가전략 거점 지역으로 육성됩니다. 군은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규 제품, 서비스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서울대 태안군 컨소시엄은 내년 12월까지 국비 4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태안군은 이 기간 동안 거점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태안군을 인공지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6일 태안 소원 우체국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어르신들에게 인근 상인들이 떡과 음료를 나눠드렸다고 하는데요. 우체국 직원들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간이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다. 서산의료원 앞엔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재 서산의료원엔 천안 지역 확진자와 대구에서 온 경증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환자 이송을 반대하는 대신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선 상담요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국립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격리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이 관내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 사용료 70%를 감면합니다. 사용료 할인은 3월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면 대상은 점포 220여 곳으로 한 곳당 월 3만 8천여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5에서 10mm, 그 밖의 충남 지역은 10에서 30mm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태안과 청양이 5도로 예보됐고요. 당진과 서산, 홍성과 예산은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은 8도, 서산과 예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른 날로 미뤄도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지 않아서 난방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주말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1m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